계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엄마는 노점상부터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을 하느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논밭도 다 날리고 결국은 집을 나가고 안 계셨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먹지도 입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 남매가 차례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버는 돈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교통비도 겨우 받아냈었거든요. 참고서는 꿈도 못 꾸고 결국 학교를 걸어 다녀서 지각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모진 꾸지람을 듣고 한 번만 지각을 하면 정학시키겠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러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결혼 폐물도 다 처분하셔서 저희들에게 1년 동안 쓸 돈을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저희한테는 전 재산이자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약한 몸으로 소작일도 하시고 노점상도 하시느라 당연히 관절도 나빠지고 폐에 혹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동생은 눈물나게 서럽고 괴로웠어요. 집을 나간 아버지도 정말 미웠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폐에 선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동안 알고 지내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무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병원 사회복지팀의 도움으로 해결을 했죠. 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느라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저와 대동생은 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어요. 전 졸업을 해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고 동생은 미성년이라 집에서 봉투 접는 일을 했죠. 아직은 학생이라 더 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겨우 회복을 하셨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어떻게든 세 식구가 살아가야 했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았죠. 기르던 닭이 그나마 몇 마리 되어서 난 계란으로 노점에 가서 팔았어요. 뒷마당에서 매일 닭 회치는 소리가 들려도 꾹 참고 매일 계란을 건져왔어요.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무서웠지만 그래도 매일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와 노점에서 계란과 나물을 팔고 난 돈과 동생이 봉투를 붙여서 본 돈을 합쳐서 엄마 병원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눈물겹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야 어차피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니 대학 졸업장이 필요가 없었지만 남동생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시골에서 산다면 딱하고 가엾게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성적도 교내에서지만 1등이었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대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생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일만 남았죠. 혹시나 엄마가 암 재발이 될까봐 잠을 뒤척이곤 했습니다. 전 어렵게 봉제 기술을 배워서 기계자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불에 자수를 놓는 일이었죠. 부피가 크다 보니 온몸이 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마음의 짐은 덜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나아지고 계셨고요. 그제서야 다행스럽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울 만큼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불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혹시나 엄마가 아실까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얼른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1,000원이 떨었는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일은 커피 타고 복사를 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히 여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사무실 출근은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루하루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돼서 월급을 받았고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더니 법무사님이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일머리가 좋다면서 법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법고시는 아니라도 저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교재 몇 권을 사서 짬을 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한 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사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젠 조그만 식당에서 참모로 일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셔서 동생이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살 생각으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엄마가 버는 돈과 합하니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쌓여갔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동생이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했고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싶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동생도 2학년이 되었는데 취업 준비가 힘들었는지 군대에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취직을 했고 엄마도 뒤에 올라오셨습니다. 비록 반지하 전셋집이었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이 왔는데 아버지가 위중하시다는 내용이었어요. 암 말기인데 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에게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박판에 미쳐서 저희를 버리고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아버지. 정말 한이 맺히고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고 떠나셔서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많이 했고 소식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엄마는 절대 안 가시겠다며 도리지를 하셨고 장녀인 저로서는 낳아주신 아버지를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 보니 뼈만 남은 아버지가 온몸에 호스를 끼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가서 만나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은 땅거미가 내리면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제법 굵어졌고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겨우 붙어있을 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슬픔이 밀려와 전 드디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잘 살아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입관을 마치고 장례식을 한 후 병원 관계자는 제게 조그만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유품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보니 통장 몇 개와 도장,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은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서울 집에 올라와 엄마 상의를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20억이 넘는 돈이었고 땅은 서울 잠실의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발표한 부지였고 호가로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맞았고 부동산 시세도 거의 같았습니다. 저희는 엄마 이름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새 집에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휴가를 나와서 어리둥절했고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자고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 전 사무실에서 1년간 더 일하면서 대학을 입학했고 동생은 제대하고 복학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맛보는 풍족함에 저희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은 서울로 가져와 주먹안에 모시게 되었고 저희는 엄마에게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열어드렸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는 곳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시간이 되면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만족합니다. 이런 행운을 맞이한 것 또한 하늘이 내리신 복인 것 같아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